이낙연 신당 문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언론에서는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3총리 연대론, 3총리가 연대해서 신당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사실관계가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뭐 사실관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뭐냐? 여의도에는 이거 할 때만 오지 온 적이 없어요. 진짜로. 여의도에는 강인선 말고는 온 적이 없어요. 때문에 저 여의도 돌아다니는 전혀 이제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님이 발언이 세진 건 확실히 맞아요. 네. 그리고 발언에서 열어놓고 있잖아요. 이분이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선 때도 어떻게 보면 항상 이제 약간 신중하게 발언하고 이런 걸로 보면 네. 대부분의 언론이 해석하듯이 이제 결심은 서신 것 같다. 근데 그게 뭐 신당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계속 뭐 발언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 같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럼 정세균 총리나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 같은 분이 같은 할 거냐? 그거는 좀 약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아시겠지만 이제 전남 도지사하고 거기가 기반이고 정세균 네. 총리는 전북이라는 이제 거기가 기반이고 김부겸 총리는 대구라든지 이쪽이 기반이기 때문에 이 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낙연 총리가 딱 깃발을 들고 네. 그러면 정세균, 김부겸 총리가 딱 밑으로 들어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본인들도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보기에 물론 지금 비판의 목소리 내는 거는 이제 뭐 본인의 발언권, 정치적인 이런 것들 아니면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쨌든 뭐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같이 가긴 쉽지 않다. 근데 이낙연 총리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마음을 결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 이런 분들은 네. 아직은 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고 보여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세 분이 먼저 만나서 무슨 세력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세 분이 그 세력 뭐 회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 뭐 그림이 그려지면 언론은 바로 해석을 문재인 대 이재명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3총리니까. 그렇죠. 예. 그런 구도가 되면 이 세 분들이 움직임이 오히려 네.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물론 협력 관계나 이런 건 물밑에서 상당히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현역 의원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는 거예요. 비명계가. 네.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뭐 적어도 DJ가 그러니까 대표를 하고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비주류에 대해서 상당 부분 활동할 공간을 열어줬거든요. 적어도 한 30-40% 정도는 활동 공간을 열어주고 공천이나 이런 거에도 배제 안 하고 네. 이랬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이 그립감이 강해지고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게 검찰 수사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넘어섰잖아요. 물론 재판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향후에 그 정치적 입지나 이런 것들을 하겠죠. 하는 상황에서 친명에게 훨씬 그 공천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주려고 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병리편 같은 경우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면 결국 비명이 민주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의원 개개인한테 전부 각자 도생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보통 한 4-5개월을 앞두고 신당은 뭐 항상 출연하고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은 우리 김철근 위원장님 그 얘기하시면 그럼 이준석 신당은 뭐예요? 이준석 신당은 활동 공간이 없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활동 공간을 안 만들어줘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탄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쫓겨났잖아. 우리 민주당은 근데 그렇게 쫓겨내진 않아요. 근데 따로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활동 공간은 우리 찍어냈잖아. 정치적인 활동 공간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지 네. 뭐 만들어주진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지도부에서 사람들 나가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예를 정치적 역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다 당대표 지내시고 뭐 총리 지내시고 다 민주당의 어른이신 분데 저는 당내에서 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안 된다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나가서 네. 뭔가 하는 거 그건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이 좀 가슴 아픈 게 16년에도 뭐 박지원, 뭐 안철수 중심으로 찢어졌잖아요. 네. 땅 만들고 그 아픈 기억이 있어서 분열을 했을 때 결국 안 좋았거든요. 근데 꼭 이 분열을 할 때 보면은 당대표로 지내고 그러니까. 지내시는 분들이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네. 예전에도 그랬어요. 네. 지금
밖에 계신 분 우리 당대표 지낸 분이 예. 안철수, 김한길 뭐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참 아이러니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네, 하여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뭐 포용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세력도 있지만 또 이낙연 대표가 뭐 만날 필요 없다. 만나서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어른인데 당에 원로인데 너무 각을 이제 세우니까 참 포용하고 뭐 품어줘야 된다 얘기하지만 딴 거 아니에요. 공천권 달라는 얘기잖아요. 집은 달라는 얘기잖아요. 공천 집은 달라. 맞죠. 예. 민주당이 항상 예. 저는 이제 뭐 아직 입문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개파 간의 집은 나눠 먹게 하는 게 너무 강해요. 개파 정해지고 다 알잖아요. 네. 누구게. 이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총선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총선의 공천권을 주는 당대표 선거 때 극명하게 네. 드러나요. 사실은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개파 수장끼리 다 결정하는 구조예요. 예. 민주당은 중요한 의사결정. 이걸 좀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거 달라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 굴복하면 민주당은 앞으로도 미래가 없어요. 똑같이 이렇게 돼요. 당대표 정할 때도 개파 수장이 만나서 정하고 공천권 지분 누구 주고 누구 말 때도 우리가 보면 저건 저게 아닌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공천이나 이게 될 때 있거든요. 네. 그건 100%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후에서 마쿠에서 지분 거래로. 네. 저는 이게 민주당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그 개혁 공천이 이루어질지 저희가 지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